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송파문고 심야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하실 분은요, 3월 31일까지 KBS 1방송국에서 프로듀서를 이렇게 몇십 년, 30년 하셨는가요? 제 30년하고 정년을 2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4시 10분에 KBS 1방송에서 부처님과 함께 걷다. 그 내일 프로그램을 1시간 넘죠? 예, 42분짜리. 42분짜리. 그 방송 내일 이제 말하자면 뭐죠? 졸업 작품? 안 돼. 퇴임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내일 계신 분들은 꼭 KBS 완유투요? KBS 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내가 라디오 듣다가 그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청와대 연설문 쓰고 오는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을 했냐면 굉장히 리액션이 뛰어난대요. 그리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잘 파악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줍니다.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진 PD. 아이, 저 누군가하고 제 전주를 몰랐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만 서서 하고요. 얘기는 같이 안 해요. 예. 저는 KBS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연출을 좀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년이 2년 남은 상태에서 제가 그냥 회사를 너무 오래 다닌 것 같고 뭐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직하고 하는 일은 그 컨텐츠를 좀 무상으로 공유하자는 셀수스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진표 사장님도 조합원이신데 사진이나 이런 거를 좀 저작권을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자는 무상 공유 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학보사랑 방송국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는 좀 특임 교수를 좀 쉬려고 했는데 그놈의 그 의료보험 때문에 지역 의료보험이 억수로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 쉬지 말라고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뭐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렇고요. 그 책 얘기는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송파문고 심야 책방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 제가 쓴 책도 아니고요. 그 왜 제가 이 책을 골라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은 어른들은 제가 봐도 어른인 것 같은데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입니까? 네, 고등학생, 중학생, 저 고등학생. 네, 근데 왜 저만 왜 저기 앉아 있어요? 네네. 아, 이 동네 사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학원을 하는데 네. 저희 학생들인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네. 가보자 아이고. 왔어요. 네. 여기도 학생들입니까? 저희 대학생. 아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학생들도 읽었어요? 네. 우리 고등학생들은? 얘네들은 제가 한번 참석해보자. 예. 제가 저희 박재민 박사님이 오셨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여쭙냐면요. 제목이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김영진 PD 하면은 제 이력이 좀 쫙 나와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소설을 좀 써보고 글을 좀 써보고 그러는데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지은 이유. 일단 연애 소설 하면 좀 이렇게 좀 야한 얘기 뭐 이런 거 같은데 연애 소설을 읽는 청춘 남녀였으면 제가 안 읽었을 거예요. 연애 소설을 읽는 송파구청장 이러면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이러니까 노인네가 이게 뭐지? 약간 변태인가? 그리고 노인네가 왜 연애 소설을 읽지 하면서 굉장히 제목을 잘 지은 책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소설가신데요. 이 사람이 쓴 동화책을 하나 읽은 게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책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동화책인데, 이 고양이들이 이제 뭐 먹을 거 없나 이러다 이제 근데 이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먹을 거 없나 하고 휙 두리번거리는데 이 오염된 바닷가에 갈매기가 빵 빠졌다가 성당으로 휙 올라오면서 이제 성당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두 마리가 가가지고 잡아먹을까 이렇게 막 이제 갔는데, 이 엄마 갈매기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 고양이들한테 부탁해요. 내가 곧 이제 새끼를 낳는데, 알을 낳는데 약속해다오. 잡아먹지 말고 애를 키워달라고. 그래서 착한 또 고양이 둘이 또 이렇게 유언을 받들여 가지고 이제 갈매기가 낳은 새끼를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줍니다. 근데 이 고양이들이 요 연애 소설을 읽은 노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양이들이 갈매기 새끼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고양이들하고 보니까 뭐 새끼도 키워본 적 없고 그래가지고 근처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갈매기 새끼를 키워줘요. 그래서 막 근데 쥐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쥐들이랑 협상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태어난 갈매기, 새끼 갈매기가 이 고양이가 이제 처음 보는 게 이제 엄마로 인식을 해가지고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다 죽으면 너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갈매기가 나는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노력 해가지고 이 죽은 어머니 갈매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동화책을 제가 먼저 읽고, 야, 참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나이든 제가 읽어도 재밌을 정도로 남녀노소를 이게 아우를 수 있는 소설가의 문장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루이스 세풀베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루이스 세풀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 책을 안 읽고 왔지만 책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아요. 루이스 세풀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칠레 사람인데, 이제는 지구상에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 이러면은 저기 북한, 저기 남미에 있는 쿠바, 러시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예전에 91년에 이제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의 전 국가인 소비에트 연합인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이 한 반이 공산주의 국가였고 반이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무장봉기가 일어나가지고 혁명으로, 유혈 혁명으로 무장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지주들을 몰아내고 이제 무산자들의 계급인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에 딱 만들어져요. 소비에트 연합이나 소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미국이 당황스러운 거죠. 엄청나게 센 자기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그게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쭉 가다가 1973년에 루이스 세풀베다의 국가인 칠레에서 무장봉기와 유혈 혁명이 아닌 선거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 민중들이 총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본가와 지주를 몰아내고 정부를 막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투표를 한 거예요. 온갖 칠레 그 부정선거 속에서도 아옌덴이라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인기가 좋다는 거는 민중의 편에 서서 농지개혁을 하고 농노를 안아주고 의료보험을 무상화시키고 이러니까 절대적인 지지로 투표로 해가지고 칠레에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미국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장봉기 무슨 혁명은 어떻게 좀 막아내 보겠는데, 군대를 보내서 막아내 보겠는데, 이게 선거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있으니까 미국이 당황해하면서 고등학생들 인문지리 배우면은 칠레가 원래 구리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남미에. 미국이 칠레를
끝장을 내려고 해서 구리값을 폭락을 시켜버려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구리를 그냥 다 풀어가려가지고 칠레의 구리값을 폭락을 시켜버리니까 아연된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섰는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방해하니까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연된 정부가 이제 미국이 이제 압력을 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아연된 대통령이 마지막 라디오 방송을 해요. 끝까지 대통령구에서 싸우다 죽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비행기 폭격기가 와가지고 빡 해가지고 그 칠레 아연된 정부 대통령이라 사람들이 이제 사살을 하는데 그때 칠레의 대통령을 지키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루이스 세풀베다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세풀베다도 이렇게 막 좀 같이 나눠주고 사는 사회, 농민들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의료를 좀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학교를 갈 수 있고 이런 정책에 동의한 젊은이였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소위 말하는 피노체트라고 최고의 학살자가 들어서면서 이제 다 구속을 시키니까 루이스 세풀베다가 망명을 합니다. 칠레에 안 살고 독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 책이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저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아 있어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스토리를 한번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노인이 그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네. 노인이 되고 난 후에 환경 그런 동물, 식물들을 얘기 잘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 브라질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원주민 이제 수아르족이라고 수아르족이 사는데 노인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렸는데 이제 부인이 애를 못 낳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존의 밀림의 한 부분을 경작지로 받아가지고 일구고 살려고 하는데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도 들고 부인도 죽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수아르족이 같이 걷어줘가지고 이제 같이 살면서 사는데 이 아마존이 브라질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루이스 세풀베다는 이제 양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도로도 놓고 공장도 세우고 벌목 공장도 세우고 제일 그게 이제 축산이에요. 아마존의 밀림을 다 불태워버리고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소가 있으면은 이 소 발굽들이 이제 땅을 막 이게 탁탁하게 해가지고 농작물이 황폐화되고 소가 또 이게 트림과 뱉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이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발머리에 양키 하나가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서 왔는데 읍장이라는 이제 브라질의 하급 관리가 수아르족이 죽였다. 니들이 새끼야. 이거 사람을 죽였지 하는데 그 이제 수아르족이랑 어릴 때부터 살았던 노인이 이 자세히 봐라. 이거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핥힌 자국, 뭐 그다음에 이제 배변 자국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동물이 죽였다. 근데 이 정도 죽일 수 있는 동물은 밀림에서 살쾡이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읍장이 그러잖아. 웃기는 소리 마라. 수아르족이 줬다. 이 새끼들이 죽였다. 이 새끼들은 니들 야만인 새끼들 이러면서 뭐 스페인어는 할 줄 알아 이런 경멸을 맞추라는데 노인이 그럼 이 소지품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소지품을 열어보니까 살쾡이 새끼 껍질을 벗겨가지고 3마리인가 껍질을 벗긴 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살쾡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끼를 셋을 저렇게 껍질을 벗겨 죽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핏자국이 남편 살쾡이도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살쾡이를 이제 잡으러
이 읍장이라는 이 뚱보랑 노인이랑 사냥꾼들이 쫙 나가요. 쫙 나가서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계속 살해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제 나갔는데 이제 어머니 살쾡이랑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데 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살쾡이가 굉장히 교묘하고 똑똑한 영리한 친구인데 좀 사냥 방식이 인간 사냥하는 방식이 틀리다고 노인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은 동물 사냥꾼이었고 저쪽 이제 인간 사냥꾼 잘 싸우는 살쾡이랑 둘이 딱 마주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만 그 자기 남편인 숫살쾡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숫살쾡이가 상처를 총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야인 상태에서 숨이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인이 딱 죽이고 마지막 이제 암살쾡이 어머니 살쾡이와의 마지막 일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살쾡이를 사살하고 그 살쾡이의 시신을 흰 개미나 이런 것들이 갉아먹기 전에 밀림으로 돌려보내준다 해가지고 이제 강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스토리입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말하다 보면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제목이 연애 소설 읽는 노인입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제가 이 책 이 책 지인이었으면요, 저는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살쾡이와의 1대 대결. 뭐 살쾡이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마존 우기의 피비린내. 뭐 이렇게 막 살벌하게 지어가지고 좀 독자들을 네 시켰죠. 네네 네. 네. 왜 제목을 제가 이런 아까 딴짓을 하니까 저를 시킨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시켰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예,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 아니고 그래요. 제가 작가 입장이라면은 제목을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 저도 한 70%는 거기에 동조를 한다라고 보고요. 이 사람은 이 노인은 작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소설을 쓰는 노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작가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고 그러니까 그 쓸 줄은 모르고 읽을 줄만 아는 거죠. 단어로만. 애체를 읽을 줄도 몰랐지만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읽게 된 예, 예. 거잖아요. 단어로. 예, 네. 예. 단어를 띄엄띄엄 네. 읽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쓰느냐 읽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네. 여기서 제목의 초점은 왜 연애 소설을 읽는 네. 노인이라고 했느냐를 저한테 질문을 예. 던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쓸 줄을 모르니까 읽는 거라도 할 줄 아니까 읽는 노인이 아니냐. 네. 뭐 어떤 그 퉁치는 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확히 짚어보는 맥이 아니고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걸 저도 왜 70%는 동조를 하느냐. 작가적인 시점에서는 작가가 여기서는 전지전능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다 작가 마음대로 주관하고 주물러 수 있는 네. 작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쓴 소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부인과의 13살에 정혼을 해서 15살에 결혼해가지고 또 19살에 자기 처가살이를 하던 것을 끝내고 불과 1년 뒤에 20대 초반 나이에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정말 연애가 그리운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네. 네. 연애라는 그 감정이 풍부하고 자기도 어떤 그 남성으로서의 끊고 맺고 뭔가 하고 싶은 네. 수완호족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가장 수완호족 같은 예. 인디오는 아니지만 가장 인디오 같은 사람. 그랬기 때문에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을 자기는 그나마도 글자를 알게 된 후로부터 또 이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볼까 그 당시 어떤 칠레의 삶이라는 게
우림 지역에서 또 우기가 닥쳤을 때, 그런 밀림 지역에서 우기가 닥쳤을 때 그 처절한 삶을 그대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그 삶의 가장 애환이 느끼고 어떤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20대 이후에 70에 가까운 나이까지 홀로 살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자라는, 연애라는 감정에 목말랐을까요? 그러한 그 처절한 자기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그 밀림 환경 속에서의 투쟁으로 사람이 자연하고 맞선다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 밀림의 짐승들하고 맞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짓이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인간의 행복은 어떤 짜릿한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행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리웠으면 연애소설이라는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도 자기가 거기 어떤 책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입장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 의사가 1년에 2번 오는 6개월에 한 번 거슬러 오는 그 스크래우를 통해서 갖다 주는 2권의 책, 이 중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건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가 읽고 싶었다라는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읽고 느끼고 또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삶의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그 삶의 부분적인 것이 녹아든 삶의 속에서 우러나온 제목이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가 제가 아니고